네. 현재 시장이 후반에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50선도 이탈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680선 아슬아슬합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공세가 멈출 줄을 모르는데요. 과연 시장 점차 우려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건지, 그렇다면 시장 대응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 내일장 미리 보기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어수선합니다. 전반적으로 내일장에서 영향을 좀 미칠 만한 포인트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제 최근 유럽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가중되면서 선진국 증시들이 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도 오늘 중국 PMI 지수의 쇼크,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월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장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당초 예상되었던 1950선을 이탈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밤, 그러니까 유럽에 이은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 여파가 미국, 유럽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4,700억 원 이상 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중국발 불확실성이 가세하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 대한, 그러니까 폭스바겐 사태가 폭스바겐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 심리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잦아드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중국 쪽의 경제지표 영향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밤에는 또 유럽에서 경제지표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해외 변수들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유럽 제조업 PMI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럽 종합, 그러니까 EU 제조업 PMI는 전월 52.4에서 52로 조금 소폭 하향 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전월 53.2에서 52.8로 좀 전월보다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50%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어서 소폭 둔화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폭스바겐 사태가 독일 경제나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지켜보실 부분은 경제지표 외에도 중국 PMI 부진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ADB에서 신흥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상품 가격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유럽 쪽에서 ECB 쪽에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연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앞서서 ECB 쪽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새로운 부양책과 관련된 멘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내일장에 우리 증시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현재 보자면은 추가 양적 완화 그런 기대감보다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도 중요하겠지만 얼만큼 경기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미국 FOMC 회의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오히려 경기가 얼마나 나쁘길래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제지표, 실물지표가 얼만큼 돌아서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통해서 반등 시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이게 실행되는 데까지 시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간에 어느 정도 부양세 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숫자로 확인되기를 투자자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표가 부진해서 투자 심리가 또 역시나 좀 좋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럼 전반적으로 내일장 우리 증시 반등 흐름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지부진할까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현선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연휴를 앞둔 데 따른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오늘도 기관은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연기금이 1,700억 순매수를 제외할 경우에는 대부분 매매 주체가 매도 우위입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전까지는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단기 상승 추세대 하단에 위치한 1930선에서 이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지지력 확보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여기서 지지력이 확보된다면 조금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아니다. 좀 매수 타이밍을 늦춰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영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요. 따라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